안녕하세요. 저는 타로 마스터 소정 선생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구독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배우자,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주제로 할게요. 구독자님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상해 주세요. 저는 마인드 클리닝 작업을 하며 신중하게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다섯 번째 카드. 이 중 구독자님이 원하시는 카드 딱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 천천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라고 컵 에이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분을 배우자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님이 힘들 때 위로와 공감도 잘해주며 든든하게 감정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며 또래 이성들보다는 더 감정적으로 많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이에요. 정신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교감도 잘 되며 성향이나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잘 맞기 때문에 가끔은 정말 친한 친구처럼 때로는 로맨틱한 이성의 모습을 가지신 긍정적인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배우자를 어떠한 경로로 만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카드는 6개의 컵이 나오는 컵 6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과거에 알았던 분, 기존에 알고 있던 분, 또는 헤어졌던 오래된 연인과 같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이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라든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과거의 연인 또는 SNS나 다양한 통신으로 연락이 닿게 된 과거의 인맥, 지인,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의 주변에 있던 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가 처음 등장했을 때 과거의 동창이나 친구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급격하게 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를 놓치지 않고 인연의 끈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카드를 뽑아봄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언 카드, 두 번째 조언 카드. 이 중 구독자님이 원하시는 조언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조언 카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8개의 지팡이가 나오는 지팡이 8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에게 확신이 있다면 강하게 그 마음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이나 연애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내가 정말 상대가 좋다면 확실한 표현,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헷갈리지 않게 확신을 심어주고 연애의 단계를 좀 빠르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지만 너무 길게 생각하거나 약간 어영부영 하다가는 오히려 상대를 놓쳐버리거나 결혼의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마음이 닿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 본인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용기 있게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3개의 검이 나오는 검 3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본인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악의 없이 편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인데 상대는 상처를 받거나 좀 존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편해지고 나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와 우리 구독자님의 언행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특히 소중한 사람일수록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보면 촛불 앞에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게 되고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따뜻하게 잘 타고 있잖아요. 이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상대를 위해 우리 구독자님이 언행에 좀 더 신경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활발하며 밝고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분을 배우자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생활력도 강하고 임기응변에도 매우 뛰어나서 지혜로운 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을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분이며 눈치도 빨라서 막 답답하고 짜증나는 감정들보다는 오, 센스 좀 있네 이런 식으로 감각까지 갖추신 분입니다. 좀 조용조용하고 정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도전 정신도 강하며
우리 구독자님에게도 잘 맞춰주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권태로움이나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만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라고 펜타클 페이지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일과 관련된 공간, 과정, 예를 들어 구직 활동이라든지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사람의 소개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이나 금전을 버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또한 회사 거래처의 직원, 같은 회사 사람 또는 동료 직원들 간의 모임으로 인해 이분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실제로 나의 인연은 가까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 가까이 나의 상대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기도 하고 원한다면 소개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를 찾아보는 것도 결혼을 높이고 배우자를 좀 더 빨리 만나게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를 놓치지 않고 인연의 끈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카드를 뽑아봄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언 카드, 두 번째 조언 카드. 이 중 구독자님이 원하시는 조언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조언 카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7개의 지팡이가 나오는 지팡이 7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와의 밀당, 자존심을 세우는 일들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좀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조언해주는 카드입니다. 약간 주도권 싸움 같은 거죠. 내가 갑이 되고 싶고 상대방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싶은,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좋아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의미해요.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상대를 다른 경쟁자로부터 빼앗길 수도 있고 오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시는 게 필요하며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좀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자존심을 안 세우고 밀당을 안 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미리 알고 노력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구독자분이 정말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상대를 위해 자존심보다는 대화로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3개의 컵이 나오는 컵 3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와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 감정을 좀 더 많이 공유할 것을 조언해주고 있어요. 서로의 관심사는 뭔지, 기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는 화가 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상대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인마다 싸울 때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예를 들어 대화를 나중으로 미루는 회피형이라든지 또는 지금 당장 다 말하고 해결해야 하는 적극적인 스타일처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피형에 가까운데 제가 만난 상대는 좀 적극적인 스타일이라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다툴 때의 태도도 연인 사이에는 헤어짐의 사유가 될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디테일한 감정선, 태도, 행동들을 좀 더 공유하고 천천히 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9번 은둔자를 의미하는 은둔자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좀 섬세하고 배려심 있는 그런 분을 배우자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랄까, 좀 지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랄까요? 똑똑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며 매우 어른스러운 분이에요. 또한 우리 구독자님이 어려운 일에 처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며 많은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약간 상담가나 교수 이런 분들처럼 정적이고 친절한 분이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로 인해 존중과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챙김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상대로 인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더라도 되게 평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만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라고 펜타클 에이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든지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상대를 만나게 되거나 또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영어 회화나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하며 알게 되는 분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 다양한 활동이나 행동 반경을 넓혀 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소개팅이나 주선으로 만나기보다는 스스로의 의지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의 의지와 직감을 믿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를 놓치지 않고 인연의 끈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카드를 뽑아봄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언 카드, 두 번째 조언 카드. 이 중 구독자님이 원하시는 조언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조언 카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킹 오브 원즈라고 막대의 왕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불필요한 자존심은 버리고 상대의 감정을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는 신뢰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수학처럼 딱 나누어서 똑같은 비율로 사랑한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또는 이 말이 정말 진심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너무 깊게 빠져서 상대를 의심하거나 자존심을 세우는 일들은 오히려 두 분의 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더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에이스 오브 원즈라고 막대 에이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감정이 정말 결혼을 할 만큼 큰가? 또는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생각과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이러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독자님이 자신의 감정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감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지 상대도 그 확신에 힘을 입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두 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상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라고 펜타클의 왕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금전적으로도 풍요롭고 책임감도 있는 안정적인 분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실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반 회사원보다는 사업가적인 면모와 사업 수완이 뛰어난 분이라서 자신의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전적으로도 여유롭고 자신감도 있는 분이에요. 본인의 주관과 고집이 강한 면은 있지만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을 잘 챙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른스럽고 연상의 상대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연상의 상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정서적으로 좀 더 성숙한 그런 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만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카드는 19번 더 선 카드라고 태양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여행이라든지 좋아하는 취미, 활동, 모임과 같은 곳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고 성향도 흡사하기 때문에 회사와 같은 딱딱한 장소보다는 취미나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장소에서 더 만나기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게 취미시라면 사진 동호회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만날 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수영장이나 본인이 즐겨하는 운동시설 공간에서 이분을 만나시기 쉬울 거예요. 두 분의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빠르게 서로에게 끌릴 것이며 느낌적으로 우리 구독자님이 원했던 인연임을 분명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를 놓치지 않고 인연의 끈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카드를 뽑아봄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언 카드, 두 번째 조언 카드. 이 중 구독자님이 원하시는 조언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조언 카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9개의 펜타클이 나오는 펜타클 9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자신만의 생활, 자유로움, 편안함과 같은 것들을 잘 포기 못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환경을 꾸려나가야 하는 건데 기존의 편안한 생활 방식, 자유로움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상대가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말에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는데 상대는 끼니를 시간에 맞춰서 잘 챙겨 먹는다든지, 또는 나는 친구들과 잦은 술자리를 좋아하는데 상대는 좀 싫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고수하던 생활 방식을
타협하지 못해서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 자신의 방식을 다 바꾸지는 않더라도 상대를 좀 배려하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맞추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들부터 차근차근 타협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9번 은둔자를 의미하는 은둔자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의 생각이나 상대의 감정들을 혼자서 추측하고 단정 짓는 태도를 좀 버리셔야 한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상대가 혹시 나를 질려하거나 권태로워하지 않을까라는 자신만의 생각, 그리고 상대의 악의 없는 언행에 스스로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는 행동들로 인해 구독자님이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상대에게 본인을 맞추려고만 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쳐버리면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태도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1번 마법사를 의미하는 마법사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외모도 뛰어나며 총명하고 재주가 많은 다재다능한 분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실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말재주가 좋으며 감각적인 면이 있어서 누가 봐도 오, 되게 멋있다 또는 예쁘다라고 느끼는 약간 연예인 같은 분이에요. 자신의 재능도 뛰어난 편이며 일반적인 직종보다는 자신만의 기술, 전문직으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좀 감각적이고 센스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님의 마음을 잘 알아채고 로맨틱한 행동으로 감동과 따뜻함을 주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로맨티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만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카드는 8개의 컵이 나오는 컵 8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은둔하고 있을 때,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쉬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되실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인해 또는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힘들 때 위로를 해주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잠수나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까이에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주고 위로해줬던 사람을 잊기 힘든 것처럼 우리 구독자님이 어려움이나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자처해서 본인 일처럼 애써주시는 분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를 놓치지 않고 인연의 끈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카드를 뽑아봄으로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언 카드, 두 번째 조언 카드. 이 중 구독자님이 원하시는 조언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조언 카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3번 여왕지를 의미하는 여왕제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잘 다루셔야 한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질투심은 관계의 자극제가 될 수 있지만 과한 질투심은 오히려 서로를 피곤하게 하고 감정 소모만 커지게 하거든요. 마치 그냥 놔두면 지나갈 일인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이 상대에게 불만을 이야기할 때 이게 질투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상대가 객관적으로 잘못을 했는지 잘 구분하셔야 하고 만약 나의 질투심 때문이라면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로의 감정 소모나 불필요한 오해들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 주신다면 두 분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카드는 퀸 오브 원즈라고 막대의 여왕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이 자신의 감정 기복의 변화들을 잘 조절하셔야 한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변덕이 심한 분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상대도 구독자님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하다 보면 쉽게 지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며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명상이라든지 운동, 자기만의 감정 해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만 좀 신경 써주신다면 분명 우리 구독자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5번째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게요. 감사합니다.